예.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겠네, 14살이면. 그렇죠. 내년에 이제 네, 중학교 내년에. 들어가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한 아이의 아빠인데, 피디님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로서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한국 정서상 또 자녀 또 여자면 또 이런 딸바보 막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피디님 딱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사람이 나이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리고 마치 진짜 딱 보면 딱 딸바보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예,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뭐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궁금한 건 김남재 PD님 그동안에 제가 소통해 보면 좀 달라요. 예, 뭔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키워드가 변종인 같기도 하고 네. 아웃사이더 같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 일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안에서는 어때요? 가족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 개입하는 정도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개입해서 13년 동안 물론 지금까지 잘 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아빠로서 줬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의 아빠로서 역할을 이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다가 애들이 한 초등학교 4학년 이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어,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거 주말 부부를 했거든요. 네. 주말 부부를 해가지고 그 토요일, 일요일만 이제 애를 만나고 하니까는 사실 그 아빠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많이 미비했죠. 미비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얘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다그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요즘 이제 애들은 보니까는 저 때도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애들이 그 꼰대냐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 얘기한다고 그러고 막 꼰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 그 애들마다 이제 기질이 틀려서 그런지 뭐 7살 때부터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왜 자기 얘기를 안 자기 의견은 안 물어보고 맘대로 결정해서 이 식당 가냐고 항상 따지고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커서도 거의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계속 다그치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많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빠가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들어요. 네. 안 듣고 이제 말을 안 듣죠. 거의 무시하고 어떻게 이제 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많이 들으려고 해요. 얘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좀 신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어, 잔소리만 하고 네.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런 야단만 치고 하니까는 좀 가면 갈수록 이제 6학년 되면서 좀 부모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방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가끔 보이니까는 많이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릇이 진짜 없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애들은 저렇게 해야지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방향가 커지고 강해질 거다 이런 면도 들기도 어,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 요즘은 되들어도 이렇게 뭐라고 옛날처럼 화는 안 내고 네. 그냥 많이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어쨌든 좀 신뢰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애가 내가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러니까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개입을 해도 얘가 이렇게 그걸 진지하게 어, 받아들이고 딱 할 정도가 돼야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차단 하려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자주 이제 접하다 보니까는 이건 아니다. 우선 내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들어주자. 이런 생각들이 요즘 강하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경청이 되게 중요한데 네. 안에서도 사실 그 소통이 결국엔 비즈니스 현장에서 썼던 그대로 안에서도 사실 적용하네요. 근데 안에서 적용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이유가 그래도 내 딸인데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더 쉽게 다가가려고 뭔가 주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나면서 지금 다시 비즈니스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어떤 그걸 어떻게 보면 적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 네, PCM 이제 중교육하면서 저희가 경청 소통 이런 네, 그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게 좀 키워드가 각인되면서 어느 순간에
제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이제 어른들 역할은 잔소리의 역할만 하고 맞아요. 애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반항 역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옳은 말을 해도 잔소리라고 애들이 들리면 절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청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지. 아까 그 키워드 각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참 각인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통 네, 소통하면 소통 잘해야 된다는 거 대부분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책에도 요즘에 네. 소통에 관한 책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PCM의 교육 안에서 이게 각인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또 써먹지 않으면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비즈니스 현장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바로 이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바로 적용되진 않는데 이렇게 계속 접하다 보면은 내가 소통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다가 이제 저 빈도가 짧아지고 나중에는 좀 얘를 이해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없으면은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점점 이제 사이가 멀어지고 거의 네, 저희 나라의 뭐 모든 부모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이 그 갭이 없어야지 그래도 나중에 대화라도 하면은 대화가 이렇게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면은 신뢰가 생기고 뭐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두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네.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이게 누구나 다 이걸 알아요. 요즘에 컨텐츠도 신사임당 컨텐츠도 보면 돈이 중요하고 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테크든 뭐든. 근데 김남자 PD님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알아요. 예, 자본주의 살면서 돈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돈을 버는데 김남자 PD님은 돈을 평균 수준으로 벌면 그냥 한 2, 300 벌고 거기에 만족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벌려고 하고 실제 왜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라는 게 많이 벌면은 우선 좋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이 일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자존심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서도 먹여 살릴 정도의 돈은 반드시 이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맞죠. 예. 하거든요. 예. 그 정도도 이제 안 벌어지면은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버는 이유가 만약에 가족들이 없어.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어. 그러면은 자기 혼자만 먹고 살고 이렇게 벌고 하면은 뭔가 좀 공허할 것 같아요. 결국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지키고 돕는 일이죠. 돈은 제 생각에 많이 벌어야 되는 거는 우선 뭐 자기 돈 이만큼 벌었다 막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자존감도 높여주고 예. 주변에 보는 평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남들을 좀 돕기 위해서 어차피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족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많은 돈을 버는 이유도 그 돈만 벌고 끝나버리면 되게 공허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뭔가를 이제 맞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도 다 이제 자식들도 크고 먹고 살게 됐어. 그러면 부모님이 곁에 필요가 없을 때 다 독립했을 때 자기는 되게 공허하고 허무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를 돕는 이런 일을 나중에도 계속 해야지만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뭔가 돕는 일도 돈이 있어야지 사실 하거든요. 네. 네. 남들을 돕는 일도. 그래야지 이제 뭐 기부를 하든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든 아니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도울 수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도움을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도 이제 도울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도우려면은 먼저 이제 제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 스스로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이렇게 먹고 살 정도만 아니라 충분히 더 많이 이제 벌고 싶은 욕심은 우선 남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제가 배워야 되고 제가 제 스스로 투자를 하려면 또 저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게 없으면은 나중에 이런 모든 일을 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저번에 인터뷰에서도 그 경제시평이라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연구소에서 시평을 내주는 게 이제 일주일에
중국 경제, 일본 경제, 글로벌 경제, 경제 시편 이렇게 네 편을 한 3, 40장 정도의 PDF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네. 20만 원대 가격으로. 근데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소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경제라는 게 일반인들 수준에 낮게 만들면은 좀 지식 있고 높은 사람들 수준에 낮다 보니까는 안 보고, 그리고 너무 아, 높게 수준으로 쓰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기 힘들어서 이 균형점을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도 이거를 연 20만 원에서 나중에는 40만 원까지 올려가면서 해줬던 게 거의 제가 봐도 이제 헐값이었거든요. 헐값에 어, 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경제적인 관념들을 키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항상 연구소가 이제 경제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는, 경제 정책을 비판하니까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기 문재인 문빠라고 소위 하는 그분들이, 그 고액들이 엄청 많았는데 또 그쪽이 이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잡으니까 그쪽 정책을 비판하니까는 거기서 공격을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다 탈퇴해버리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지는 그 이익의 목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어,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보고 탄압받고 하니까는 이걸 이제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기업 대상으로 연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경제지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거라도 봐야지. 내가 교육에 이렇게 네. 돈을 벌어서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 이거라도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연간 그 5천만 원짜리 연 회원이 돼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봄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거나 이 지식이나 뭐 배운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용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꼭 보고 싶어. 근데 제가 돈을 벌어서 교육에 만약에 10%를 투자한다고 해서 이걸 듣는다고 그러면은 5억, 1년에 5억은 벌어야지 10% 5천만 원에 이걸 네. 투자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벌어서 이렇게 5억 정도는 벌어야지 이 돈을 투자해서 이걸 보면서 제 스스로 어, 저한테 투자하고, 이 어, 투자, 제 스스로 투자한 걸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나중에라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야지 제 스스로 좀 정체성도 찾고 좀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이제 개인적인 명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그 가치를 찾으려면 좀 남들을 도와주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이 교육 쪽에도 자기 스스로 많이 투자하는 이런 쪽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개인적으로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방금도 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그러면 김남자 PD님은 지금 그냥 딱 까놓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은 요즘에 뭐 클래스 101이든 요즘에 여러 이런 온라인 강의들도 많고 뭐 네, 책 쓰기 강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되게 이제 그 돈을 받고 하는 강의들, 유료 강의들 되게 많단 말이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교육에 돈을 일단 성인이 돼서 보통 나오면 돈을 안 쓰잖아요. 보통은 그냥 직장 그렇죠. 생활하고 그걸 벌어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모아가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데 교육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투자하고 좀 현실성보다는 좀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뭔가 준비하고 뭔가 자격증이든 뭐 어쨌든 사람들 교육에 돈을 투자한단 말이죠. 예, 내 지식에 내 머리에. 근데 김남준 PD는 왜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교육에 지출을 하는 그런 이유와 지출함으로 인해서 진짜 나한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것들이 뭔지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남재 PD님이 생각하는 로직으로. 네. 아까 그 이제 교육, 그 자녀 교육 개입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할 얘기들이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거의 못하고 그냥 앞부분 그냥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만 잠깐 했었는데, 이 범위가 굉장히 많고 네. 좀 주제도 큰 주제이고 막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그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교육의 그 목적은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이제 교육의 그 어,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자녀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로 이제 내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그 틀 안에서 받은 교육을 하는데 스스로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없어지죠. 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보면은 대학을 졸업한 이제 신입사원들이 네, 많이 들어와요. 근데 네. 일하는 형태를 보면은 지시하는 일만 해요. 스스로 아, 이제 어떤 하나의 일을 시키면 여기에 파생되는 일들이 엄청 많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 해야 하면은 딱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도 뭔가 프로그램 하나 하면 이거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얘기해 준 것만 딱 하고 이거 왜 이것만 해놨어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 그래서 교육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교육에 지출하는 그 이유나 이것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환자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할 때 환자라고 생각하면 제 문제는 이제 몸을 고치는 거잖아요. 네,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병원들을 찾아가는데 그쵸.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뭐 병명도 모를 수도 있어.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다른 네, 병원 가서 나의 문제, 나의 몸을 고쳐야 그쵸. 되니까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IT 쪽에 고생하다가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 귀에서 이제 소리 나는 이명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 병원 가도 이유는 없어요. 잘 때 이제 귀 속에서 그 막 비행기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어, 쇳소리까지 막 나거든요. 네, 정말 힘들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네, 수많은 병원이나 한의원들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이게 그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리는 나고 잠은 깨고. 근데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은 영영 못 고쳤을 건데 어느 맞아요. 순간 신문 광고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명증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한의원들이 거기서 냈더라고요, 광고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 그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속아보자 이 생각으로 가서 거기서 한약을 2달 먹고 그때 고쳤거든요. 근데 네, 한약도 가격도 상당히 다양했어요. 뭐 7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네, 이렇게 해서 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근데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 본인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뭐 자영업하면 자영업에 관련돼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네, 평준화로 그냥 쭉 가다가 뭐 하강 곡선을 가겠죠. 근데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은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저는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도 무료 교육도 있고 유료 교육도 있는데 사실 무료 교육에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 오, 문제 해결을 해서 뭐 돈을 벌고 싶으면은 무료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길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 교육을 통해서 돈을 이미 벌었겠죠. 어, 그러면 이 지구 세상에서 돈 못 벌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거에 대한 얻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육을 투자해도 뭐 적게 아니면 많게 아니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지만은 좀 도움이 안 된 교육이었다고 해도 들어보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어, 생각의 키워드를 넓혀가고 네, 근데 네, 이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10이라는 도움밖에 못 얻었어. 그러면 그 자기 마음속에서 또 20을 찾아야지, 30을 찾아야지 하면 다른 교육을 또 네, 찾거든요. 그런 찾 속에서 계속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돈이 높을수록 얻는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지출한 금액이 클수록, 네, 기출하는 금액일수록 그 값진 정보들이나 이런 게 많이 많더라고요. 그런 음, 것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낮다고 해서 네, 아주 무조건 다 나쁘다는 이런 교육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이렇게 어, 교육들을 많이 좀 특히 IT 교육 있잖아요. IT 교육도 뭐 네, 3일짜리, 5일짜리 이런 것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교육 중에서도 IT 교육 받으면서도 받고 나면 또 끝나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네, 현장에서 쓰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실제 이제 자신의 맞아요, 것이 맞아요. 돼요. 근데 저희 이제 다른 교육들도 그런 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교육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받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많은 네, IT 쪽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해서도 이런 네, 받는 교육들을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 잊어버려요.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면 네, 잊어버리면 또 다른 교육을 찾고 또 다른 교육을 찾고 하면서 그래도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게 계속 생각하게 하고 넓혀 갔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실천할 수 있게 해주고 행동할 수 있겠고 바로 현장에서 딱 실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예. 교육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교육들이 또 값어치가 이제 비싸요. 음. 근데 그 비싼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 마지막에 한의원 가서 귀에다 막 이렇게 대칭까지 박으면서 고쳤던 그런 막 뭐, 그런 거 통해서 해결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주는 가치는 교육의 비용에 대한 가치랑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 항상 스스로 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해결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교육에 투자하라고 싶어요. 좋아요. 세상에 그러면, 공짜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김남자 PD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수강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PCM 교육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이게, 그냥, 딱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금액대와 연결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만족하고, 어디까지 지금 그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독립적으로 뭔가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와 만족도와 이런 것들 봤을 때 진짜 한번 그냥 피드백을 드린다면 저한테 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이 PCM 강의를 드리고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7개월, 네, 8개월, 7개월 이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 형식으로 하는 이제 전략 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어, 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고민을 던져주고 저의 마음을 터치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의 그 알고 싶은 욕구나 이 네,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아니 네,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해 본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데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만 끝났으면은 끝나버렸으면 이 교육도 그냥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어, 지나고 잊혀지고 네, 말았을 거예요. 근데 네, 저희들의 교육은 이제 이걸 기본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있잖아요. 네, 콜드콜과 네, 유튜브라는. 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넣어주니까는 저희 교육이 좀 생명력 있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처음에는 콜드콜 하나 이렇게 저도 이거 하나 배우려고 들어봤는데 이 전략적인 그런 강의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는 콜드콜을 이렇게 같이 배우니까는 배운 거를 바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 어, 교육은 이것처럼 이제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콜드콜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네, 어떻게 매력적이냐면 되게 옛날 저기 자영업자를 만나고 하면은 전화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게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 인터넷으로 안 하고 전화로 하시네요. 아, 그냥 몸으로 뛰는 건요.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좀 뭔가 나의 그 내부적인 에너지가 차오르고 뭔가 되게 좀 힘들지만 좀 어떻게 전화 한 통 하는 건 작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 강해진다는 그런 네, 필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 측면에서 저희 이제 교육은 그 반쪽짜리 교육이 아니라 진짜 저희가 1년 그 365 이렇게 네, 투자해서 하는 교육인데 이거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실천을 통해서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거만큼 이렇게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PD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듣기 좋아라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나요? 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줌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네, 저는 그 원래 이제 이과계통이나 전산일 이런 것만 해서 그 네,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말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대방을 좀 칭찬하는데 인색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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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다, 이거 좋다, 막 네, 띄워주고 이런 거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왠지 막 피부에서 닭살이 돋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이성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이 감성적인 언어를 배우려고 항상 그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보려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저기 대표님 뭐 기분 좋으라고 막 이런 얘기는 거의 제가 안 하는 편이죠. 전 원래 좀 말이 잘 없는 편이잖아요. 네, 네. 좋아요. 오늘 인터뷰에 저도 기뻤고요. 예, 개인권자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좀 더 해야 될 일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내용하고 좀 더 연결되면서 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네. 너무 좋았어요. 예, 그냥 저는 이런 인터뷰가 이 하나의 소통이 물론 피디님하고 저와의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 이걸 볼 때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김남재 PD님 오늘 또 인터뷰에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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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